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학TV 수목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채널에서 건강요법으로서 소금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감격스럽고 뿌듯합니다. 5년 넘게 거의 6년 동안 이 소금물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금물 건강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많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염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짜 정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많은 질문들이 중복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금이 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금물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소금의 효능과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몸마음 다스림 카페에 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드시고 좋아진 반응에 대해서 많이들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소금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 카페에 오셔서 많은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소금은 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소금 이꼴 물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소금이 바로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양오행으로 따졌을 때도 소금은 수기운에 해당을 해요. 수기운의 대표적인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데요. 바로 0.9%의 염도를 맞춘 그 체수분을 몸에서는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은 거의 다 0.9%가 맞춰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침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눈물도 짜고 오줌도 짜고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짠내가 나잖아요. 땀도 짜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물들은 다 짜요. 그 이유가 몸 안에서 이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0.9%의 염분을 맞춘 상태로 수분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을 그냥 다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물을 많이 마시면 얼마 안 가서 바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누게 되죠. 근데 소변의 색깔도 되게 그냥 물같이 흐린 그런 소변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 몸에서 수분이 사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저장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죠?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저장해서 혈액도 만들고 간질액이라고 하는 세포를 배양하는 세포 배양액, 이 간질액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수분을 저장을 하고 이렇게 수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9%에 해당하는 이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 제일 먼저 놔주는 게 이제 수액이잖아요. 그 수액이 링거액, 그 0.9% 생리식염수예요. 거기에 뭐 비타민이나 이제 다른 것들을 넣기도 하지만 이 생리식염수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0.9%가 맞춰진 그 소금물을 우리 몸 안에 빠르게 혈액으로 바로 넣어줌으로써 우리 몸에 체수분이 늘어나서 기력이 회복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생리식염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게 몸이 안 좋을 때 병원 가서 수액 한번 맞으면 그래도 금방 몸이 좀 회복되고 기력이 좀 살아나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염분과 함께 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수분이 늘어나면서 생명활동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진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에 필요한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시면 기력이 항상 좋고 생명활동이 잘 원활하게 일어나고 체수분이 몸 안에 충분하게
생성이 되고 체수분이 몸 안에 충분하게 유지가 되면서 활발한 그 생명 활동을 일으키면서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활력 넘치는 그런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 얼만큼의 소금과 얼만큼의 물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보시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사용되는 것만큼은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소금은 계속 흡수되면서 재활용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눈물이나 콧물이나 아니면 그냥 증발되는 수분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합했을 때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배출이 된다고 해요. 요즘 같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은 꼭 드시면서 거기에 0.9%에 해당하는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10%로 잡아서 15에서 20g 정도의 소금을 꼭 드셔야지 부족해지지 않고 탈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 몸의 수분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 식사 꼭 하시고요. 별도로 소금물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자세한 섭취 방법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염장식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장아찌라던가 젓갈이라던가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염장하는 것이 바로 썩지 않도록 하는 보관 방법이잖아요.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이 썩는 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몸이 썩지 않도록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몸이 썩지 않도록 하는 항염증 작용을 우리 몸 안에서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체수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혈액량이 늘어나고 몸에서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명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간질액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을 도와주니까 항염증 작용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안 좋은 것들,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는데요. 바다에 있는 중금속이라던가 안 좋은 물질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끌어안고 붙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천일염 같은 것들을 그냥 먹지 않고 간수를 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던, 붙들고 있던 화학적인 것들, 독소들, 또 중금속들, 요즘에 또 바다가 많이 오염된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안 좋은 우리가 그 미네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좋은 미네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중금속 계열의 광물성 미네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간수를 빼면서 독성 화학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모두 걸러내고 그 다음에 먹도록 하는 게 이제 천일염이 간수를 빼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천일염 같은 것들을 한번 후라이팬에 볶아 보세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이런 중금속이라던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안 좋은 것들이 기화하면서 굉장히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금은 중금속 같은 거, 독소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몸 밖으로 소변의 형태로,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을 청소하고 정화하고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소금은 한마디로 비워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금물을 처음 드셨을 때 장이 차고 장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이제 소금 활용법으로서 잠자리나 아니면은 집안에 뭐 이렇게 진드기나 먼지나 이런 게 많은데 소독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좀 화학적인 소독제를 뿌리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소금을 좀 뿌리게 되면은 박테리아나 진드기 같은 게 많을 때 그런 것들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금이 우리의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해요. 반드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물질 교환을 바로 이 소금 NaCl 이 분자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전자 활동으로 이 물질 교환과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몸에서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NaCl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근데 이게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게 분해가 돼서 각각 사용이 됩니다. 그때 나트륨은 Na 플러스 전자 그리고 염소는 Cl 마이너스 전자로 각각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제 몸에는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빼곡하게 곳곳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큰 굵은 정맥과 동맥도 있지만 미세혈관을 통해서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렇게 머리끝, 안구 이런 데는 다 미세혈관으로 혈액을 전달받고 그 혈액을 통해서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체수분이 충분하고 혈액량이 충분해야 우리의 세포가 영양을 잘 전달받아서 기관이나 장기가 건강해야 우리의 몸에 문제가 없고 활력이 돌고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포까지 영양이 전달이 되려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이 가죠. 그 다음에 세포로 들어가려면 혈액 안과 혈액 바깥에 간질액, 세포가 있는 간질액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혈액에 있는 영양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세포한테 영양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트륨과 염소, 기타 다른 미량 영양소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끌어당기고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고 이런 전자 활동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Na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수분도 끌어당기지만 세포와 혈액 간에 그리고 세포 간에 물질 교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사가 그만큼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지고 내 세포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액만 마셔도 기운이 바로 나고 국물을 열심히 드시게 되고 소금을 늘려서 수분과 함께 드셨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나 활력이 돌고 기운이 좀 나고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의 구성성분인 염화나트륨 NaCl 중에 이 Cl 염소는 바로 소화액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도 이 미세혈관과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전달받잖아요. 근데 체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줄어들게 되고 위장도 마르게 되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라던가 위장의 연동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염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소화액도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으면 위에 자극이 돼서 오히려 안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금이 위장 건강에도 그리고 소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위에 이미 염증이 있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을 직접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울렁거린다거나 자극이 되니까 뭐 음식이나 국물을 통해서 소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시거나 위에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게끔 위에 좋은 양배추라던가 이렇게 단 성분 있죠. 원당이라던가 사탕수수 원당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소금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소금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신장이 안 좋은데 소금 먹으면 신장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소금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야말로 어디서부터 나온 루머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어이가 없는 루머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루머예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카토
탄화소금수 5행 중에 소금은 수기운에 해당돼요. 수기운에 해당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방광이에요. 신장이야말로 소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신장은 몸에서 한 바퀴 돌고 온 혈액을 여과체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체수분과 혈액과 이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장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독소나 불순물 같은 것들은 방광으로 보내져서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몸에서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이 신장에서 수분과 혈액과 이런 것들을 재흡수할 때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안 먹고 우리가 염분이 부족한 식사를 꾸준히 하시고 체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소금을 먹어서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금을 안 먹으면 망가지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에서는 나트륨 펌프가 있어서 나트륨을 더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칼륨을 더 흡수하고 나트륨을 내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섭취하시면서 중요한 게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인데요. 이 칼륨은 야채류에 워낙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채를 조금만 드셔도 충분한 양이 몸에 다 들어와요. 근데 오히려 나트륨은 부족하고 소금은 부족하고 칼륨만 너무 많다. 또 요즘에는 칼륨 영양제를 또 그래서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게 나트륨량은 부족하고 칼륨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몸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같은 거는 뭐 하루에 야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보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신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그 밸런스를 위해서 여과하는 장치가 있다. 수분 흡수하고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이미 많이 망가지신 분들 있죠. 신장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지신 분들이요. 신장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소금과 물을 드시면은 그것을 여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신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물 드시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보통 사람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도 소금은 적게 먹으면서 물만 많이 먹으면 신장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물들을 다 빨리빨리 여과해서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몸 안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소금이 0.9%의 비율로 필요한데 소금은 부족하고 물만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바로 처리해서 내보내느라고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는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지 소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요. 신장이 이미 망가져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몇 퍼센트 안 남을 정도로 망가지신 분들은 신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소금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리셔야 된다. 소금을 먹었을 때 많이 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고 독소가 많아서 붓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신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명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정면 승부를 하면 됩니다. 소금물 열심히 드시면서 좀 붓더라도 마사지 하시고요. 이게 대사화 순환이 안 돼서 독소는 많은데 독소 배출이 안 돼서 붓는 거기 때문에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열심히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이 국물을 많이 드시면 소금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순환이 뚫리게 됩니다. 또 대사순환에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소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은 그냥 무조건 기본, 생명의 기본인 거고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이 부싯돌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가 태워지면서 호르몬도 만들고 순환도 시키고 하면서 몸에 대사가 일어나게 돼요.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드시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요. 걷기나 이런 스트레칭 같은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 많이 하시면 붓기 금방 빠집니다. 붓기를 뚫어줘야지 내가 좀 붓는다고 소금을 줄여야겠다.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고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 막힌 대사를 뚫고 독소를 언제 배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 하시고 소금물도 열심히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신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리세요. 장기가 회복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천천히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 위장이라던가 신장이라던가 이렇게 좀 위중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늘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은요, 굳은 것을 묽게 풀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서는 한국 사람들 음식 굉장히 짜게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고혈압, 당뇨 늘어났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식을 보면 소금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걸로 먹었던 식단에 비하면 줄어들었고, 제가 일본에 며칠 전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입맛이 굉장히 짠 사람이잖아요. 웬만하면 0.9%를 맞춰서 음식을 먹고 소금물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라멘을 먹는데 라멘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이 정말 너무너무 짠 거예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수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독일도 장수국가인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래서 저염식을 강조한 거는 미국에서 온 어떤 정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염식을 강조한 거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저염식을 강조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짜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요즘에는 정말 단 것에 홍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 게 많이 늘어났어요. 음식도 많이 달아졌고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해지면서, 흔하게 먹으면서 음식이 굉장히 단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빵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빵에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당 떨어진다고 과자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너무 많이 먹고, 음료수도 뭐 카라멜 마키아토라던가 라떼라던가 이렇게 단, 커피도 혈관에 안 좋은데 게다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커피들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몸에 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소금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제 설탕은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녹이면은 끈적끈적하면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혈액이 굳고 끈적끈적하게 뭉치게끔 하는 거예요. 당뇨는 배출되거나 사용되지 못한 당이 혈관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해지죠. 근데 그렇게 굳은 것들을 맑게 풀어주고 연하게 만드는 성질을 소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부드럽게 할 때도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소금은 뭉쳐진 것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것을 풀어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을 드시면 체수분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네, 체수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부드러워지고 머리숱도 많아지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굳은 혈액을 맑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소금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또 좋은 역할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수족냉증부터 해서 손발 차고 배도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몸이 냉하다 보니까 장기에서는 계속 열을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허열이라고 해서 가짜열, 계속 더운 거죠. 그러다가 또 열이 확 식었다가 이런 허열 증상도 있으신 분도 많고, 남자분들이 허열 증상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냉한, 손발 차고 냉한 증상이 많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수족냉증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량이 많고 대사순환이 좋으면은 몸에 체온 조절이 잘 됩니다.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가 뇌에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몸에서 혈액이 돌면서 체온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 체온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 역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체온을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땀샘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체온 조절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면 땀도 그만큼 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균형 같은 것들도 잘 맞게 되죠. 몸의 대사순환이 좋은
좋으니까 호르몬 균형도 잘 맞게 되고,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소금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 때는 기타 미네랄들과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르몬의 성분이 단백질과 이 미네랄 성분들이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은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들은 충격적인 루머가 있어요. 소금을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칼륨이 빠져나간다를 칼슘이 빠져나간다로 잘못 누가 퍼뜨리고 있나? 네,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 체수분이 부족해지면 이제 칼슘이나 뭐 이런 기타 미네랄들이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영양을 우리가 잘 먹었을 때, 음식을 통해 먹던지 아니면 뭐 영양제를 통해서 먹었을 때 그게 몸 안으로 흡수가 잘 되려면 대사와 순환과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야지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건강하려면 무조건 체수분이 많고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드시게 되면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이유로 오히려 칼슘 같은 영양 성분이 흡수가 더 잘 되지 배출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고, 나간다는데 어떡해요? 골다공증 걸리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만 들어봤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체수분이 많아지면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이 뼈로도 미세혈관들,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요. 뼈 세포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많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소금을 드시게 되면 뼈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 많은 역할을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인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셔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만병통치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많은 염증과 많은 통증과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을 드신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수분 부족과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증상들은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소금과 수분 섭취 잘하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5대 영양소 섭취 잘 하시고, 또 적절한 운동과 활력이 도는 움직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잠 잘 자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싸고 잘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 언제나 응원하고요.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소금물과 함께 건강한 인생 사세요. 감사합니다.